네. 스피커로 마이크 앞에 서게 된 허성진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점심 식사하느라 다들 이제 천천히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뒤숭숭하지 않게 저도 좀 목소리를 키워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서 이제 좀 피곤하시고 졸리실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디저트 먹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접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성진입니다. 루카스라는 닉네임을 쓰기도 하고요. 현재 주식회사 인포마이닝에서 iOS 개발자로 근무하며 실시간 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커넥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앱은 무엇일까요? 접근성 지원을 위한 iOS 개발자의 첫걸음. 좋은 앱에 대한 고민과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작은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접근성은 무엇이고 애플의 접근성을 사용자의 시각과 개발자의 시각으로 읽어보고, 세 번째로 접근성 지원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개발자가 접근성 지원을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앱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MBTI가 N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혹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고민을 깊게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신호등은 왜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는 걸까? 고양이가 건축을 한다면 어떤 건물을 지을까 등 되게 쓸데가 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갑자기 조금 가볍지 않은 무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앱은 무엇일까? 좋은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쯤은 지금 앱 개발자시라면은 앱 개발자가 되시려고 노력 중이시라면은 해봤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앱이 좋은 앱일까요?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UI, 시각적으로 이쁜 앱, UX,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앱,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퍼포먼스가 좋은 앱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텐데요. 오늘 저는 접근성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접근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항목들을 다 내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이해하기 쉬운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유용한 기능을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성 지원은 사실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추가로 해야 하는 일로 생각되어서 첫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우선순위가 낮을까?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일까?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의 대상은 첫 번째로 접근성에 대해 아예 알지 못했던 주니어 개발자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개발자분들, 세 번째는 접근성 지원을 하면 개발자가 얻는 이점이 무엇일까? 같이 저와 함께 고민해볼 개발자분들, 그리고 저 스피커 본인도 2번, 3번에 해당돼서 이 발표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애플은 얼마나 접근성에 진심일까? 일단 애플의 접근성에 대한 진전성을 알아보기 전에 접근성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이라면 국어 대사전에 찾아봐야겠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접근성을 검색해봤어요. 접근성을 검색해보니 교통 카테고리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행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진다. 즉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약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쇼핑을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장을 보려면은 직접 차를 끌고 가까운 마트로 가서 쇼핑카트를 끌고 매대에 가서 제품을 꺼낸 다음에 계산대까지 가서 카드를 꺼내서 긁어서 계산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쇼핑을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걸어가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도 쇼핑을 하고, 심지어 요즘 빠른 배송 서비스들 때문에 오늘 시킨 게 내일 아침에 오기도 해요. 즉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접근성을 한 번 더 정의하고 싶어서 다양한 곳을 찾아봤는데 돌고 돌아서 위키백과까지 갔습니다. 생각보다 위키백과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 수준, 기술,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할 때 쓰이는 말. 여기서 핵심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좀 다시 말해보자면은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제한 사항을 가진 사용자도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제한 사항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성이 IT에서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애플의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콘들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애플의 접근성 아이콘인데요. 애플에서는 이 접근성을 영어로 accessibility, 그리고 한국어로는 접근성이라고 하지 않고 애플에서 손쉬운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애플은 손쉬운 사용을 4가지 파트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 그리고 두 번째로 청각, 운동 능력, 인지 능력,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나씩 애플이 해당 파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모아봤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시각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시각적으로 힘든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보이스 오버 기능, 그리고 두 번째 확대기 기능,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요. 디스플레이 설정 기능, 그리고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그리고 청각 기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주변 소리를 인식하여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인 소리 인식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이렇게 알림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알림인 감각 알림, 그리고 세 번째가 청각 장애인용 자막 기능, 네 번째는 실시간 듣기 기능입니다. 또 운동 능력은 이제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운동 능력이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동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핸드폰을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능들인데요. 첫 번째는 음성 명령 기능, 두 번째는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손 하나 안 쓰고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시리 기능, 세 번째는 어시스티브 터치, 네 번째는 보조 장치, 보조 스위치 장치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 제어 기능입니다. 또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아이폰을 보시면은 읽기 도구인데요. 사파리 읽기 도구입니다. 방해 요소는 줄이고 집중도를 높여서 사파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두 번째는 콘텐츠 말하기 기능, 세 번째는 배경 사운드 기능, 네 번째는 이제 저의 애플 제품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 쉽게 찾는 방법인 나의 찾기 기능입니다. 이제 애플이 제공해주는 좀 기능들을 약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WWDC 23에서도 애플은 어시스티브 액세스, 라이브 스피치, 퍼스널 보이스 등의 새로운 접근성 기능들을 공개했어요. 끝없이 접근성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시스티브 액세스부터 알아볼게요. 인지 능력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더욱 쉽고 독립적으로 아이폰 및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아주 직관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인지 능력 장애가 있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스피치 기능이에요. 언어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통화 및 대화 중 텍스트를 입력해서 음성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번 WWDC 23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기능인데요. 퍼스널 보이스 기능입니다. 언어 장애의 위험에 도달한 사용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한 합성 음성을 생성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에요. 즉,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녹음한 것을 기반으로 저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죠. 이렇게 애플의 접근성의 좀 진정성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용자 시각이 아니라 개발자의 시각에서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플 운영체제는 내장된 손쉬운 사용 기능, 그리고 손쉬운 사용 API, 개발자 도구들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에게 탁월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접근성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개발 관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시각 지원, 듣기 지원, 신체 및 동작 지원, 인지 기능 지원인데요.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방금 4가지에 맞는 4가지 파트에 대해서 개발자가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API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 파트별로 구분도 해봤어요. 저는 이번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이스 오버 API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스 오버 API를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써보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이 영어로 된 영상인데 더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이스오버는 화면의 모든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므로 화면을 보지 않고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이스오버를 사용하면 기기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시작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시리에게 바로 보이스오버를 켜거나 끄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액세서빌리티 단축어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설정에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서 액세서빌리티 메뉴를 탭한 다음에 보이스오버를 탭하고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그러면 Voiceover on. Settings. Accessibility. Back button. 보이스오버가 활성화되면은 기기가 화면 내용을 읽어주면서 탐색 방식이 약간 달라져요. 한번 홈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화면 아래 가장자리에서 위로 슬라이드합니다. 부드러운 햅틱과 함께 두 개의 상승음이 들리면 제스처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이스오버가 켜져 있으면 손가락으로 화면 어디든 터치하면 손가락 아래에 있는 항목을 읽어줘요. FaceTime. Double tap to open. 보이스오버는 거의 모든 단어, 기능 또는 앱 이름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원하는 항목을 찾을 때 직접 탭할 필요가 없는데요. 대신 화면 아무 곳에서나 한 손가락으로 빠르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고 스와이프할 때마다 보이스오버가 각 항목을 읽어줍니다. Calendar. Wednesday, March 24th. Photos. Camera. 또한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드래그하여 터치하는 모든 단어들을 들을 수 있어요. Maps. Notes. 이렇게요. Books. Home. Doc. Messages. 그리고 앱이나 버튼, 링크들을 열거나 활성화하려면 화면을 두 번 탭하면 됩니다. Messages. Edit. 메시지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Button. Messages. Heading. Search. Search field. Dictate.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Conversations. Eliza Blog. 보이스오버가 텍스트 섹션 읽기를 일시중지시키려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 탭하면 What I 됩니다. was thinking. I remember her saying that 그리고 읽기를 다시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 her 돼요. favorite type of cake 이어서 growing 읽어주죠. up was pineapple upside down cake. 이제 제어 센터, 컨트롤 센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상단 가장자리에 상태 표시줄을 탭합니다. 9:41.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슬라이드하면 됩니다. Control center. Airplane mode. Switch button. Off.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 경우 부드러운 햅틱과 함께 두 개의 상승음이 들릴 때까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두 손가락을 Z자 모양으로 빠르게 앞뒤로 3번 움직이면 됩니다. 뒤로 돌아가시죠. 앱 스위처를 사용하여 현재 열린 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화면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하여 앱 스위처를 열 수 있습니다. 3번의 상승음과 2번째 햅틱이 느껴질 때까지 위로 슬라이드를 계속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3번 줄이죠. Notes. Active.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홈 버튼을 2번 클릭하여 앱 스위처를 열 수 있습니다. 앱 스위처에서 여러 개의 앱이 열려있는 경우 한 손가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앱을 찾아볼 수 있어요. Notes. Active. Weather. Active. 앱 스위처에서 앱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경우 세 손가락으로 위로 살짝 스와이프합니다. 앱이 종료되면 보이스오버가 앱 스위처에서 다음 앱의 이름을 읽어줘요. Clock. Active. 이렇게 보이스오버를 사용하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탐색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VoiceOver reads your screen.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스오버 기능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혹은 저시력자분들을 위해서 화면의 모든 것을 읽어주고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런 애플의 보이스오버 기능 같은 접근성 지원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접근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도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는 이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따로 없을까? 라는 관점으로 세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접근성을 지원하자라는 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 추가로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잘 설계하여 구현하면 접근성 높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초기부터 잘 설계하여 구현 그리고 접근성 높은 산출물을 얻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개발자 영향을 향상하는 등 여러 가지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 경험 개선이에요. 약간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접근성 지원을 위한 기능들은 소수의 장애인 사용자들만을 위한 기능일까? 저는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접근성 지원을 위한 기능들이 소수의 장애인 사용자들만을 위한 소수의 장애인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들이긴 하죠. 하지만 소수의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이 기능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개선된 사용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넷플릭스 앱인데요. 다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좀 이 압박감이 있어서 넷플릭스를 하나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볼 때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켜놓고 봅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은 그 한국어 컨텐츠이더라도 한국어 자막을 제공해 주는데요. 심지어 그 등장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문이 열리는 소리, 뭐 음산한 부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대사가 아닌 소리들도 이렇게 자막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 기능은 당연히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좋지만 일반 사용자들도 그 일시적으로 청각을 잃은 상태, 뭐 시끄러워서 잘 듣지 못하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이어폰이 없는 공공장소이거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안 챙겨왔으면 넷플릭스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혹은 많이 멈췄네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사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엣지 케이스 테스트로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엣지 케이스 테스트라는 이유는 외곽을 신경 쓰면 내부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엣지 케이스를 고려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접근성 지원은 꼭 장애가 있는 분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꼭 신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엄청 작은 기기 화면을 쓰고 있는 유저, 그리고 다이나믹 타입을 이용해서 엄청 큰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 엄청 느린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 엄청 적은 기기 용량을 가진 유저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도 설계서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역량은 적은 작업으로 확장성, 범용성을 챙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지금 아직 주니어이지만 완전 신입일 때 피그마 기획서, 디자인 기획서를 보면서 이 디자인 기획서를 완벽하게 구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기획서에 매몰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접근성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크 모드, 고대비 모드, 다이나믹 폰트 등을 고려하면서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바라보면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역량 두 번째로 IT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IT 기술자입니다. 뭐 기획자분들도 개발자분들도 다 IT 직군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정보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다 IT가 근본인 거죠. 잊어버리기 쉬운 저희들의 근본인데요. 정보기술은 정보기술은 즉 무슨 정보를 담고 있는가, 무슨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애니메이션도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접근성을 고민하다 보면은 정보기술, 이 IT 근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에서 접근성을 위해 제공해주는 API 세 가지로 한번 방금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보이스오버를 위한 API 세 가지인데요. 액세시빌리티, 레이블, 밸류, 힌트입니다. 각 세 가지는 정보의 이름, 값, 맥락을 입력하는 건데요. 이 변수에 그 문자열을 담아 놓으면은 보이스오버가 해당 컴포넌트에 다가왔을 때 이 정보의 이름, 값, 맥락을 읽어줍니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정보의 이름은 도움말이고 정보의 값은 축소됨, 정보의 맥락은 이중탭하여 도움말 펼치기예요. 지금 저희는 텍스트로만 들었지만 UI가 좀 그려지지 않나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도움말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저희는 이렇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이고 이 정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이스오버는 정적인 UI에 좀 더 피팅되어 있었는데요. 변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UI Accessibility.Notification API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떳떳이 2023에서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Accessibility Notification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 타입의 Accessibility Notification은 UI 킷으로 제공되었던 기존의 UI Accessibility Notification과 다르게 통합된 다중 플랫폼 방식을 제공하여 스위프트 UI, UI킷, 앱킷을 실행하는 앱에 대해서
접근성 알림을 생성할 수 있어요. 한번 이것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어나운스먼트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UI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사진이 있고 아래 버튼이 로드 뉴 포토, 새로운 사진을 불러오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로드 뉴 포토 버튼을 시각장애가 있는 분께서 보이스오버를 켜놓고 누르게 되면은 로딩 뉴 포토라고 보이스오버가 읽어줍니다. 즉 지금 변하는 상황, 사진이 로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사진이 로딩되고 있던 게 완료가 되면은 로드 뉴 포토 컴플릿이라고 저희가 입력해서 완료가 되었음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은 개발자 역량 관점에서 저희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계, 그리고 애플이 제공하는 API들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유동적인 레이아웃, 오토 레이아웃도 접근성 지원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봐도 돼요. 뭐 다양한 기기 지원 등 여러 가지 개발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좀 이제 개발자의 개인적인 역량 말고 비즈니스 관점으로 좀 다가가 볼게요. 첫 번째로 기업 이미지 PR입니다. 접근성 지원은 앱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앱을 제공하는 기업이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공헌적 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봤을 때도 국내 테크 기업에서 접근성에 관련한 포스트, 더 나아가 접근성 지원 자체를 안내해주는 웹페이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슬래시 23에서도 토스에서 접근성 관련한 세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각 기업은 이미지 향상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법적 요구사항 충족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의 접근성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10년 전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3년에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법률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죠.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의무화 법률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한번 법령을 가져와 봤어요. 2023년 1월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이 길어서 가져오진 않았고 시행령을 가져왔는데요. 시행령 14조 6항에 보면은 지금 되게 글씨가 많지만 요약하자면은 접근성 가이드를 준수하고, 그리고 접근성을 준수했다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 이제 소송당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단계적 범위 부분에서 보면은 2023년 7월 28일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공공기관들은 7월 28일부터 모바일 접근성 의무화를 준수해야 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접근성 의무화를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민간기업 중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 접근성 지원을 저희 회사 프로덕트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들이 있겠죠.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이미 할 일이 많은데요. 나중에 해요. 해서 좋은 게 있나요? 너무 귀찮은데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모두 적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구현을 해보지 않았고 구현을 시작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개선, 개발자 역량 향상, 기업 이미지 PR, 법적 요구사항 충족 등 저희가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접근성 지원이 모두를 위한 거고 저희가 얻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좀 새로운 기능 구현하는 거 다들 두근거리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애플 공식 홈페이지 혹은 애플 개발자 도큐멘테이션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발표를 위해서 뱅크샐러드의 류성두 개발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류성두 개발자님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